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했죠.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49,000달러,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3,400달러 수준을 회복한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트코인들 신난다. 특히 어제 시바이누 이 고래가 7조 개를 샀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62%나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나 등등 다른 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네요. 과연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에 성공을 한 것일까요? 과연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비트코인만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기대는 하되 방심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래소 대 비거래소, 이더리움 고래 비율이 5대1이다. 즉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들 밖에서 활동하는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고래들보다 5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하기를 비거래소 고래 비율이 클수록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더리움도 조만간에 비트코인만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번에 또 관심을 한번 받아보려고 어제 예고대로 자신의 강아지인 시바견 플로키 사진을 게재했으나 커뮤니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뻘쭘하겠네요. 일론 머스크. 관심 종자인데 관심을 못 받으니까 다음에는 더욱더 뭔가 눈에 띄는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왕이면은 비트코인 펌핑이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이 코인마켓캡에서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한 프로젝트, 어떤 사람들은 시루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사이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프로젝트가 조만간에 이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께 귀뜸을 해드려 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비트코인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정부기관의 내부 고발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시킨 후 비트코인은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시진핑 핑핑이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때려도 맞을수록 강해지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약화하려는 각국의 정부의 시도가 이어지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지. 특히 중국의 금지 조치는 비트코인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공산당과 시진핑이가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로 비트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었던 리얼비전TV의 라울파리 형님, 다시 한번 내년까지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를 봤더니 과매도와 과매수 사이에서 과매수로 이동할 준비가 됐다더라. 내년 같은 경우 시총이 3배에서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2조 1000억 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3배에서 6배까지 간다. 뻥튀기 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3배에서 6배가량 뻥튀기 될 수 있다. 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는 10배, 100배 가게 되는 코인들도 나오게 될 텐데요. 정말로 신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 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다음과 같은 발언들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글로벌 헤지펀드 시타델이라고 있죠. 여기 창업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 나중에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때 거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임마. 연준이 비트코인 금지 안 한다라는데 그 이상의 명확한 규제가 어디 있겠느냐.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타델이라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사태가 있었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헤지펀드 청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아주 치사한 짓거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로빈후드가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곳이 이 시타델입니다. 시타델은 그 대가로 로빈후드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죠. 돈독한 양아치적인 우정으로 맺어진 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깝니다. 암호화폐는 가짜 금이다.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금은 아닌 황철광 정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불법적인 행위는 달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대형은행들이 이에 관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벌금도 엄청나게 많이 물리는데 그래도 나쁜 짓을 계속하죠. 왜냐? 정부도 얘네들 봐주거든요. 벌금만 내지 대형은행들의 임원들이 감옥 간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본인들은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암호화폐가 조금 불법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발광을 하고 나섭니다. 내로남불의 최고 레벨이 아닌가. 정말 이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의 희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가의 후시투아 의원, 다가오는 2022년 5월 다음 의회에서 우리 통가도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750만 달러 규모의 국고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지난 6월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그냥 장외거래소 가가지고 아저씨 비트코인 750만 달러치 주세요 하면은 거래소 사장님이 아이고 고객님 오셨구나, 비트코인 750만 달러치 입금 고고싱, 순식간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내년에 부디 통과해서 비트코인이 정식 법정화폐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전용 투자 펀드가 출시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펀드들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과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언제쯤 승인을 할까? 블룸버그 ETF 수석 전략가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번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은 75%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75%,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어서 코인시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올해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정말로 전 세계인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비트코인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가나요? 다음으로 해서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플랜 B가 최근에 트윗을 남겼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오를 텐데 기대를 하고 있는 플랜 B. 한편 어제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위로 가면서 숏 털고 아래로 가면서 롱 털고 다시 한번 위로 가면서 숏을 털고 있는 그런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거래하는 사람들 뚝배기가 나만하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시레이저 분석관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도 그렇고 이것은 베어 트랩, 그러니까 하락하는 척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런 함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다시 한번 5만 달러 위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 여기서 판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거의 방화쟁이 수준의 비트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이 일주일 전이었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떠나갈 예상을 했었는데, 크립토 벌브랑 여기 있는 인컴샤크 등등 몇몇의 분석가들은 아니다, 올라갈 거다, 난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매입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두 번째 타겟은 5만 3천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5만 3천 달러 가나요? 5만 달러 위까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엄청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희망 회로를 마구잡이로 돌려버릴 그런 차트 분석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2013년도와 2011년도가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뿐만 아니라 RSI, 맥디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얼마야? 이거 거의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10만 달러까지만 가도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일단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인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가 다시 또 심상치 않죠. 홍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심은 하지 말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장을 길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칠성사이다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이 채널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죠.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